아주 새로운 것을 리뷰합니다. 오늘은 뉴빙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개발한 챗GPT가 여전히 뜨거운데요. 오늘은 챗GPT에 이어서 등장한 뉴빙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거예요. 혹시 피디님 빙을 아세요? 우리 엣지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엣지 들어가서 검색을 잘못하면 주소창에다 그냥 검색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검색되는 게 기본적인 그 검색 엔진이 빙이에요. 근데 진짜 검색 잘못했을 때 아니면은 쓰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빙을 많이 안 쓰는데 이번에 빙에서 이제 뉴 빙을 업데이트를 해서 정말 새로운 빙이에요. 말 그대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 엔진을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반응은 되게 뜨거워요. 뉴빙에 대해서. 그래서 이 뉴빙이 오픈AI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건데, 오픈AI가 챗GPT를 개발한 회사예요. 그러면 결국에 챗GPT랑 이거랑 많이들 비교를 해요. 요즘에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면 최신 이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뉴빙, 조금 더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도 뉴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그러니까 챗GPT는 그에 비해서 자의적인 판단도 하고 최신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답을 못했죠. 왜냐하면은 챗GPT는 22년 11월에 공개되었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21년 6월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런데 뉴빙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대해서 물어봐도 얘는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을 안 한다고 하는데 챗GPT도 자의적인 판단 안 해요.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뭐 AI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뭐 이런 밑밥을 많이 깔고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차이가 얼마나 있길래 자의적인 판단을 안 한다라고 하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챗GPT는 오늘 당장 우리가 그 가입을 하면은 사실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뉴빙은 그 접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허용된 사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신청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접근권을 받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접근권을 미리 안 받아놓으면 이용할 수 없다. 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접근권 요청을 한 2주 전에 해놨는데 이게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접근권을 받았더라고요.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정으로 한번 뉴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했고 이제 빙을 들어왔습니다. 빙에 들어오면은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이 검색창이 뜨고, 여기 이렇게 뉴빙의 예시 질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뉴빙에 원래 여기다가 검색을 바로 하면 되는데 저는 채팅 기능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채팅 기능에 들어가 보면 오케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이거 예시 질문을 하나 눌렀는데 예시 질문을 누르니까 빙에서 원래 검색하면 나오던 검색 결과랑 그 옆에 뉴 빙의 검색 결과가 같이 뜹니다. 여기다가 한반도의 통일 방안을 한번 물어볼게요. 아, 여기에 뜨네. 바로 뜨네, 빙에 그게. 근데 일단 여기에 검색이 뜨는데 이게 빙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가르쳐 달라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채팅으로 나오는데 이게 되게 길게 나왔는데, 한반도의 통일 방안을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했는데, 한반도의 통일 방안 및 통일 정책의 기조,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우리 한번 잘 살아보기를 외치며 경제발전 우선으로 제시했던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선 건설 후 통일 방안이 제4공화국의 선 평화 후 통일로 발전했고,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 민주 통일 방안으로 개선되었으며, 맞는지 한 번 더 팩트 체크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참조가 이건 다 뜨거든요. 뉴빙은 이게 참조 글이 하필 눌러보니까 블로그예요. 이거는 다 해야 돼요.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가르쳐 줄 수 있나요가 옆에 예시 답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알려준대요. 네,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한반도 통일 방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통일의 목표와 방법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라고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서 똑같이 답을 합니다. 챗GPT에도 한반도의 통일 방안, 제가 알기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그 챗GPT가 3.0? 뭐 그걸 쓰고 있고 뉴빙은 4.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챗GPT가 더 잘 나와요. 완전히 논문 느낌으로 나오는데 한반도의 통일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방안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되게 하나씩 다 분야별로 나오는데 경제, 정치, 문화, 군사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분야별로 통일 방안이 나오네요. 챗GPT는 자기가 좀 판단하는 게 있어요. 정치 통일 이렇게 써 있고 정치 통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와 인권 보호 기구 설립 등이 필요합니다. 아예 자신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요. 물론 이게 맞는 말이지만 반영이 돼 있다. 뉴빙의 답변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느낌? 그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역사적 사실은 다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임진왜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챗GPT 먼저 물어볼게요.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나요? 임진왜란은 1592년 5월 23까지만 나오고 또 멈춰있다가 그 뒤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맞는 말이에요. 1592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을 했다. 요거까지도 나왔고 이 전쟁이 98년까지 6년간 지속되었다. 뉴빙에서 검색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언제? 근데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 임진왜란을 7년 동안 일어났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뉴빙에서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약 7년간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라고 나왔는데 아까 챗GPT에서는 6년간 지속되었다 라고 했는데 연도는 똑같아요. 1592년에서 1598년까지. 근데 이거 해보면은 횟수로 따지면 7년이 맞잖아요. 일부 지역에서 약 7년간 체제를 유지했다라고 했으니까 7년간 일어난 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뉴빙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게 뉴빙은 그 월 일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임진년에 일어난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1차 침입을 정유년에 있었던 걸 정유재란이라고 한다라고 거기까지 나오네요. 정유재란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전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조선을 거쳐가려고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것도 맞는 사실이죠. 확실히 뉴빙하고 조금 답이 달라요. 뉴빙은 조금 더 짧게 나오긴 했는데 뭔가 이게 더 명료해. 되게 뉴빙에서 나온 답이. 이 챗GPT에서는 이거에 대한 원인 같은 건 안 나왔지만 이 전쟁을 인해서 그 이후에 조선의 모습이 나왔고 뉴빙에서는 정말 이 사실에 대한 거, 이 사실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계기까지 나왔습니다. 답변이 조금 다르지만 적어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둘 다 사실을 말한다. 요거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GPT에서 가장 잘못 나오던 사례로 대표적으로 뽑혔던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요를 쳐면은 얘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21년 6월에 멈춰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온다라는 답이 오답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나와요. 챗GPT 20대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19대 대통령이 문재인이다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저 끝까지 안 읽어봤는데 몰랐는데 22년 5월 대선에서 재선을 선언했다는데요. 우리나라 재선됐었어요, 대통령이. 역시 이 챗GPT는 약간 아는 척을 많이 해.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뭐야? 답변할 때마다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앞에서 2017년에 당선된 게 19대라고 나왔으면서 아니 그 뒤에 말은 또 맞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대로 된 답이 아니야. 윤석열은 누구야? 이거 검찰총장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검사로 이전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경찰청장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그 뒤에 거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했고 뭐 이런 것도 맞네요. 그러나 최근에는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된 이슈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정말 데이터가 멈춰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뉴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빙에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얘는 제대로 답변할 거예요. 실시간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도 멈춰있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0대 대통령을 물어볼게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나오면 좀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다가 안 된 건가?
잠시만요. 이게 대화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라고 딱 정확히 나왔어요. 임기는 22년 5월 10일부터 27년 5월 9일까지다. 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배운 건가? 그 전과 사이에? 제가 그럼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다시 물어봤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라고 정확한 답변을 주네요. 이게 그냥 달라요. 학습 안 돼요. 지금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처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나왔고 20대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20대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르쳐 볼게요.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얘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해.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며 오는 5월 10일에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아니라니까?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야. 사과를 받았기는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챗GPT랑 뉴빙이랑 똑같이 대통령을 물어봤는데 우리나라에 역시 챗GPT는 당연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 나오고 막 문재인 대통령 나오고 전 대통령들로만 이제 답변을 줬고 윤석열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검사다. 이 정도까지는 말해줬고 그에 비해서 뉴빙은 대통령을 물어봤을 때 여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럼 20대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제대로 된 답변을 했어요. 물론 학습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학습이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학습이 된다, 실시간으로 학습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도는 누구 땅인가를 한번 물어봤어요. 뉴빙은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누구 땅인가를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않겠죠. 뭐 예상하면. 일단 챗GPT부터 물어볼게요. 독도는 누구 땅인가요? 명쾌하게 답변을 했어요.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독도는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대부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질문을 챗GPT에 해보겠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이야? 답변 제대로 해준다. 와, 애매해요. 챗GPT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뉴빙은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영토 주장을 하고 있는 섬입니다. 애매한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독도는 논쟁 중인 영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뭔가 한쪽의 편을 안 드는 거죠. 이거를 제가 챗GPT랑 여기에 반대로 줘볼게요. 다케시마는 누구 땅이야? 라고 해볼게요. 이게 그리고 정확히 검색을 하려면 일본어로 검색을 하라고는 하는데 근데 벌써 답변이 달라지긴 해요. 챗GPT에다가 다케시마는 누구 땅이야? 라고 했는데 다케시마는 한국과 일본과 한국 양측에서 모두에서 영토를 주장하는 논란 지역이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불리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근데 말이 똑같은 게 국제사회에서는 대부분 다케시마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뉴빙에다가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다케시마는 누구 땅이야? 확실히 있잖아요. 약간 얘는 되게 잘 빠져나가요. 좀 그런 게 있는데 뭐야? 다시 검색하고 있네? 지금 여기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말을 하다가 야, 말 취소 이러고 갑자기 말을 지워버려요. 그 우리 카톡 보내놓고 삭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뭐야? 다케시마는 일본 아이치현 가모구 오리시 타케시마초에 속하는 섬입니다. 일본의 관광 온천지로 유명하며 해안선에 다리가 놓여져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어. 뭐야 이게? 다케시마는 독도와는 다른 섬이며 독도와의 관련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뉴빙은 이게 신뢰도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참조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 출처를 갈 수 있거든요.
이 출처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웬 그 커뮤니티 사이트? 그런 게 떠요. 근데 2005년에 어떤 일반인이 글 쓴 건데, 근데 일반인이 이렇게 글 쓴 거를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해도 되는 건가? 두 개인 것처럼? 아, 그럼 다케시마가 두 개네요. 아,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아까 처음에 얘가 답변하다가 지운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는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왔거든요. 뭔가 답변하다가 그 질문한 내가 한국인인 걸 그 다음에 캐치하고 말을 다시 그 보낸 사람에게 삭제하기, 그걸 눌렀지 않았을까. 뭐 아직은 이렇게 떴는데, 형 이거 일본어로 물어볼까? 파파고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형님 일본어로 답변이 오겠죠? 일단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한국 땅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줬었어요. 확실히 얘는 스탠스가 확실하네. 뭔가 딱 편을 들어주네. 이게 검색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똑같은 거를 빙에다가 바로 물어볼게요. 오, 답변도 일본어로 와요. 파파고를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빙이 먼저 끝나서 빙을 먼저 돌려볼게요. 빙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시마네현에 속하는 국유지입니다. 현재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어 한일 간 영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빙의 답변이에요? 아, 이런 논쟁에 대해서 빙은 원래 입장을 취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한쪽의 편을 든 것 같죠? 지금 옆에 뒤에 뜨는 게 다 JP로 끝나요. 한국 사이트들은 KR로 끝나잖아요. JP로 끝나면 이거는 일본의 웹사이트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챗GPT가 끝났습니다. 아, 얘는 더 무서운데? 자, 나왔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과 한국 모두가 영토를 주장하는 논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불립니다. 챗GPT가 근데 두 개가 되게, 빙은 원래 좀 중립적인 스탠스잖아요. 근데 빙은 약간 방금 거에는 일본 땅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챗GPT는 국제사회에서는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는 견해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근데 일본으로 물어본 것도 영토 주장하는 논쟁이 있는 지역이다라고는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일본인은 다케시마를 방문하거나 일본 내에서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는 견해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줬고, 따라서 독도 주변 해역에서는 우리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항해나 잠수 작업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챗GPT가 조금 더 한국인의 입장에서 올바른 답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변해준 걸 보면은 우리가 다케시마라고 하기 전에, 일본어로 물어보기 전에 독도는 누구 땅이야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방금 이 독도에 대한 거 말고 이걸 빼고 나서 뭔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쓸 때 저는 뉴빙이 챗GPT보다 조금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시간 정보를 업데이트하니까. 반면에 이제 챗GPT는 조금 자꾸 아는 척을 많이 해. 그래서 좀 틀린 정보 같은 거를 되게 논문식으로 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뉴빙이 조금 더 진보된 AI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이 들냐면 자꾸 글마다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거 출처가 어디다 이런 걸 자꾸 알려주니까 이 출처 표기가 되는 게 조금 더 신뢰감을 높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틀렸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팩트 체크를 다시 해야 되는 건,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빙이 조금 더 명료하다, 간단 명료하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고, 빙이 어떤 한 주제, 한 질문에 대해서 6개까지만 제한을 하고 하루 한 계정에 50개 정도? 50개에서 60개 정도밖에 질문을 못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단점이죠. 50개에서 60개면 사실 많은 걸 물어보지 못하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6개면은 이게 대화형이니까 점점 학습을 시키는 건데 학습이 되다 마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고, 전 세계에 지금 포털 점유하고 있는 게 1위가 구글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선 네이버지만 구글을 넘어선다라고 하는데, 빙이 검색 엔진 1순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과연 검색 엔진 1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아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기본적으로 검색되는 검색량이 적기 때문에, 구글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구글을 사용했고 네이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변화할 것 같아요. 더 달라져야 되겠죠.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지 승인이 떨어집니다. 오늘 아주뉴스 아주 새로운 것을 리뷰한다는 뉴빙을 리뷰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신박한 질문 여러분들이 뉴빙에다가 해보시고 챗GPT랑 비교하셔서 어떤 게 좋은 거다라고 명확하게 답은 못하겠는데 조금 더 자신한테 맞는 거,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주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